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신 가정이 제 주위에도 많은데요. 편찮으신 부모님을 가족들이 돌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자식 입장에서는 죄송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3번의 암투병의 뇌종양으로 수술까지 받은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셨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요양시설을 탈출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창문을 넘어 요양시설을 탈출한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효도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는 작가 유미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요양원을 참 표현이 그런데 탈출하셨다고 하는 그 어머니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우리 장녀세요. 유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유미입니다. 네, 본명은 아니시죠? 예. 네,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네요.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요? 네, 굉장히 많이 아프셨다가 지금은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지셨어요. 네, 이게 하나만 있어도 힘든 병인데 어떤 병들을 걸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암 4종 세트? 네. 유방암으로 시작하셔서 신우암, 폐암, 그러니까 폐전이죠. 아이고. 뇌전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4번의 암에 걸리셨었습니다. 유방암, 신우암, 폐암에 뇌까지 네. 전이 되셨으면은 네. 이게 한 종류의 암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이가 된 건가요? 네, 이게 유방암은 그냥 거기서 끝났고요. 네. 유방암 완치 판정 받는 이제 10년 차에 신우암 3기가 걸리셨고, 아이고. 그 다음에 폐로 전이 돼서 그러면 이제 신우암 4기예요. 네. 4기로 넘어가셨고, 뇌에 전이 된 암도 신우암이 올라간 거라서 그것도 여전히 신우암 4기의 이제 뇌 전이었습니다. 참 여태까지 이렇게 계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정말 기적이에요. 예. 지금은 상태가 좀 호전됐다고 어느 정도세요? 지금은 혼자서 일상생활 다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1만 보에서 2만 보 정도 걷는 모임도 가시고. 체력이 되세요? 네, 체력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체력도 되시고 뭐 행복센터에서 하는 훌라춤 강좌, 난타 강좌 이런 거 들으면서 굉장히 예.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 그럼 지금 누가 옆에 붙어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혼자서 식사도 다 드시고 청소도 혼자 하시고 다 완전히 일상생활 혼자 하고 계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유미 씨가 그 전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간병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네, 사실 네. 이게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아닌데 네. 워낙에 그 과정이 스펙타클해서 제가 몸과 마음의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네. 어머니 간병했던 얘기를 이제 책으로 쓰셨습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엄마. 그러면 스스로를 K장녀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네, 예. 맞아요.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형제는 오빠 한 명 있어요. 오빠. 네. 그럼 사실 장녀라고 하기도 요즘은 너무 이 형제 자매지간이 단촐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엄마가 아파 보니까 장녀의 역할이라는 게 있던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오빠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주도적으로 이거 하자, 이거를 해야 한다 하고 진두지휘했던 거는 저였고 네. 오빠는 뒤에서 서포트, 알았어, 내가 그럼 그거 할게 그런 식으로 좀 서로 롤을 그렇게 맡았던 것 같아요.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 한 명이 사실은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 어머니 오래 병간호 하다 보니까 돌보는 입장에서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엄마를 간호하면서 몸도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좀 정신적인 거였어요. 엄마가 그냥 암이었으면은 그냥 뭐 몸이 힘드시니까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는데 특히 뇌전이가 됐을 때는 네. 선망 증상이 있으셔서
밤에도 계속 뛰쳐나가시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현실과 그 상상의 그 경계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진짠지 아닌지가 이제 헷갈리는 상황도 많았고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진짜 건강하고 되게 또렷하셨거든요. 굉장히 네. 똑똑하시고 이러셨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엄마가 이상해졌다. 근데 네. 이게 뇌전이 때문에 잠깐 있는 증상인지 아예 치매가 걸리신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가장 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랬겠네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유미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엄마 닮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똑소리 나는 분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저런 사람 아닌데 네, 맞아요. 이상하니까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이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 몇 살 됐어요? 지금 36개월 됐어요. 아유, 한참 말 많이 하고 막 이쁠 때인데 손도 많이 갈 때고 네. 엄마를 돌보는 것과 내 아이를 돌볼 때 좀 어떤가요? 마음도 좀 다르고 좀 힘든 것도 다르게 느껴지나요? 네, 아무래도 엄마는 저를 보호하고 케어를 해주셨던 분이고 예. 아이는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좀 엄마를 제가 거꾸로 돌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 아이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돌보는 게 돼서 아이 돌보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엄마를 돌볼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들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네. 예.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네, 아버지는 다행히 굉장히 건강하세요. 예, 엄마가 아프셔서 아버지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빠도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 당시. 네. 어머니 간호하신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해요. 원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 예전에 유방암에 걸리시기 전에 엄마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온순하고 좀 평화주의자고 집에서 청소하고 음악 감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외부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아주머니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시고 뭐 합창 대회도 같이 나가시고 이것저것 굉장히 외부 활동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마 암에 걸리고 나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순하고 내성적이던 어머니가 이제 조금 바깥으로 눈을 돌리시고 네.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물론 여행을 좀 이렇게 다니시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막 어디 가야지 이런 건 없으셨는데 갑자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다고 하시면서 네. 영어 회화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예. 산티아고 순례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네, 저희 엄마가 거기 가서 끝도 없이 걷고 싶다고 그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결국엔 그렇게 영어 회화 준비하시고 열심히 뭔가 준비하셨지만 결국엔 아직도 못 가셨죠. 중간에 또 네, 병이 찾아왔군요. 맞아요. 언제쯤? 그 다음에 그 암이 걸리셨던 게 11년 후에. 그때 신우암이 걸리시면서 11년 만에 그러니까 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걸리신 건 뭐 그 사이에는 돈도 버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엄마가 다니던 회사에 또 유미 씨도 취직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녹즙을 배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여러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중에 한 회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직원들이 너무 똑똑하고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어머니가 좋아하셨겠네요, 진짜.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 근데 그 회사를 끝까지 못 다녔죠? 네, 제가 좀 그런 대기업에 좀 안 맞는 인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못 다니고 퇴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겠네요. 네, 조금 속상해 하셨는데 또 저희 엄마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넌 뭘 하든 잘할 거야. 뭘 하든지
그래 마음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머니가 건강하셨고 네. 마라톤도 뛰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 완주도 하셨어요. 춘천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네네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한테 안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요. 그 처음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네. 그때 가족들하고 어머니하고 어땠어요? 맨 처음에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런데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희 아빠, 오빠, 저 셋 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네. 엄마가 2주 동안 연락 안 되는 대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길래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예. 근데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집안 정리하시고 냉장고 청소 막 하시고 저한테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지만 어쨌든 엄마는 여행을 떠나셨는데 당일날 저녁 때 퇴근하고 오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으로 오라고. 아니 입원하시면서 몰래 가신 거예요? 몰래 가셨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알았고 아빠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면 전날에 그걸 아셨어요. 막 원망했죠.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걱정시키냐. 자기는 패 끼치는 것도 싫고 자식들 걱정하게 하는 것도 싫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 그렇게 혼자 몰래 가던데 그런 네. 일이 진짜로 있었네요. 네. 가족들이 되게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속상했어요. 그때 막 안 우셨어요? 울었죠. 바로 울었죠. 엄마 얼굴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방암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또 어머니께서 생활을 잘 하셨나 봐요. 네. 네. 생활 정말 잘 하셨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일주일에 막 5일, 6일을 나가서 어떤 그 활동을 하시고 네.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셨어요. 아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을 텐데 거의 10년 만에 이제 암이 재발을 했다고 신우암이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또 첫 번째 하고 느낌이 완전히 어머니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젊기도 했었고 그때 55세였거든요. 근데 신우암에 걸렸던 거는 이제 66세였고 조금 이제 기운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실 때여서 네. 게다가 유방암은 2기였는데 신우암은 3기. 종양이 7cm가 넘는 좀 큰 크기라서 네네. 엄마도 조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또 얼마 있다가 폐암 전이가 된 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실 좀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됐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도 짐작은 하지만 엄마가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수술하면 되지 뭐 이러고 신장 하나 떼셨어요. 그때 수술하시고 네. 이제 병실에 도착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엄마 왔다, 엄마 다 끝났어 이러면서 들어오셨고 네. 폐도 반절제를 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폐 반절제 했을 때도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고 괜찮아 이제 다 떼냈으니까 이제 끝났어. 항암 치료도 이제 잘 받을 거고 걱정하지 마. 정말 담담하셨어요. 도대체 항암 치료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진짜 수십 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신우암 수술하고서는 8번 그리고 폐전이 됐을 때는 원래 8번인데 7번밖에 못 하신 게 저희 엄마가 원래 54kg였는데 네.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39kg까지 빠지셨어요. 세상에 39kg. 네. 얼마나 옆에서 지켜보는 딸이 마음 아팠을까요?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돌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제가 그때 임신 8개월이어서 사실은 수술하는 것도 못 가봤어요. 예. 저희 오빠가 가 있었고 더 마음이 속상했죠. 뭘 해드리고 싶은데 몸은 너무 힘들고 네. 또 출산하고도 엄마가 아기를 100일 때까지도 안아보지 못해보셨어요. 얼마나 예쁜 손주일 텐데. 네. 예. 근데 그렇게 3가지 암을 다 거칠 동안도 그렇게 씩씩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또 이상해지셨다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폐 수술을 하시고 나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그때는 사실 암인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뭔가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멍하고 인지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격도 정말 온순하고 평화주의자셨는데 가끔씩 이게 거친 말도 하시고 좀 고집이 너무 세지시고 네. 그런데 또 기운은 많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이상하다. 왠지 마지막 폐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기력이 다 쇠해서 약간 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병이었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안 건 아니었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엄마를 좀 한 열흘 정도 수액도 맞으시고 하는데도 차도가 없길래 약간 더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응급실로 옮겨서 CT 사진을 찍어봤는데 거기에 3.5cm 정도 크기의 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뇌종양. 네. 이야,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래서 지내게 되셨나요? 사실 요양병원에 계셨던 거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뭔가 이제 약간 왼쪽으로 좀 쏠리시고 걸으실 때 네. 식사하실 때도 한쪽 얼굴이 좀 마비되는 증상이 보이길래 그래서 옮겼는데 정말 잘 옮긴 거였죠, 그때. 더 오래 있지 않고. 예. 요양병원 가게 되면 식구들은 좀 편해지기는 하는데 제가 네. 경험해 보니까 네. 참 그 마음도 아프고 간병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땠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친구들 중에 부모님 아프신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기니까 계속 옆에서 있을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아기가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엄마 곁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간병인 분을 모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뭐 한 12만 원 정도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싸다. 시급으로 나누면 1시간 5천 원인데 저렴하네 이랬다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얼마가 되는지 그때 모르니까 싸다고 생각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말 간병인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제가 맞아요.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네. 나중에는 이제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네. 다릅니까? 여기는? 네. 저도 처음에 엄마가 아프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뭐가 다른지 몰랐는데 요양병원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운영되는 곳이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여기는 소규모로 그 운영되는 요양원인데요. 네. 여기는 일반 환자나 병환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어머니가 네. 그곳을 네. 탈출을 하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뇌수술을 엄마가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택을 옮기셨어요. 네. 옮기시고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다고 나 괜찮다라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혼자 두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밤에 넘어지셔가지고 머리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택시 잡아 타고 응급실 가셨는데 여기 피투성이 돼서 네. 12바늘을 꿰매셨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엄마를 전담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돌보드릴 형편이 안 됐나요? 네, 아버지는 좀 따로 살고 계셔가지고 그런 좀 사정이 네. 있어서 엄마를 누군가는 돌봐야 하는데 누가 돌볼지도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뇌수술 후유증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4시간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 배회하시려고 하고 말을 계속 이제 끝도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사실 잠을 안 자고 엄마를 돌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요양원 중에
장기 요양 등급이 없어도 사비를 내면 받아주는 그런 소규모 요양원을 어떻게 알아서 엄마를 이제 입소하게 한 거죠. 네. 거기서는 한 5명 정도의 요양보호사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사람을 돌보니까 계속 깨어서 누군가가 엄마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 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혼자 거길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재밌게 좀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자유가 좀 없는 그 상황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계속 나를 꺼내달라, 나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엄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서 계속 거기 있으시라고 하고, 엄마는 점점 더 과격하게 나가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셨고, 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엔 엄마가 이제 1층 창문을 넘어서 이제 나오신 거죠.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그때가 새벽 12시, 거의 1시 정도? 네. 네, 정말 놀랐죠.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탈출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 돌아가지 않고 모시게 네. 된 겁니까? 네, 또 마침 그때 엄마가 그 뇌가 부어있던 게 많이 가라앉으셨나 봐요. 점점점 정신이 더 또렷해지시면서 다행히 누군가의 그 전적인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하시면서 뭐 한 3시간 정도씩 요양보호사분이 오셔서 돌봐주면 일상생활 될 만큼 돼서 네, 그 이후에는 시설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탈출하시고 지금 이제 얼마 됐죠? 지금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참 뭐라 그럴까요? 남편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 요양원에 절대 못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상황이 되면 아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부모님이 아프시기 전까지는 나는 우리 부모님 당연히 요양원에 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뭐 치매가 발생을 한다거나 거동이 너무 힘든데 뭐 생업들이 있어서 돌보지 못한 상황이 되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아마 또 저희 남편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 이제 어머니가 다행히 어느 정도 거동이 되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요양원에 계실 때보다는 훨씬 유미 씨가 자주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초반에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점점점 괜찮아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는 걱정 끼치는 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자꾸 오려면 집도 먼데 너 힘들다 오지 마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요. 엄마가 직접 오세요. 네. 대중교통 이용해서 2시간 걸려서 가끔 오셔서 아기도 봐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사실은. 행복해요. 네.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유미 씨나 유미 씨 가족들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삶이? 오히려 그렇게 한번 크게 아프시고 나니까 좀 엄마의 소중함을 더 좀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훈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진다는 걸 알고 나니까 평소에도 뭔가 일이 힘들 때도 이거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조금 의연하게 지내는 그런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방송 들으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거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간병을 해보지 않은 자와 해본 자는 저는 어떤 삶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분들이 아프셔서 간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요양시설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나의 일상을
뭐 아무런 제재 없이 살다가 그런 곳에 가면 분명히 통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또 안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좀 적응하시면서 조금의 이제 자유도 찾을 수 있게 서로 이런 타협도 하고 그런 뭔가 그 중간 지점을 모색해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어머님은 지금 요양시설 탈출해서 집에 계시지만 네. 그렇지만 꼭 그게 또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가 있다. 지금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네. 어머니가 4번의 암을 거치시면서 네. 뭐 요양병원, 요양원 막 이런 시설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그 느낀 점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가 삶의 질은 정말 좋아졌는데 많이 나아졌는데 죽음의 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을 보면 물론 그렇게 크게 문제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어디 그 새장에 갇힌 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죽음까지 가는 그 시간도 삶의 일부인데 삶의 일부지만 진짜 삶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죽음까지 가는 그 지점을 향해 가는 동안 뭔가 감내하고 그 대기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죽는 거에도 조금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만큼 좀 네. 성숙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유미 씨 그동안 어머니 간병하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엄마한테 그래도 잘 버텨준 어머니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엄마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항상 엄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효도하면 복 받는다고. 네.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번의 암이 찾아온 엄마의 간병기를 책 창문 너머 도망친 엄마에 담은 유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